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 35층, 넓은 거실 창가에 김지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47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은 10년간 흘린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알아야 밥 먹자. 지연의 부름에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포메라니안이 꼬리를 흔들며 나타났어요. 강아지 아라였습니다. 지연은 강아지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우리 아라는 정말 예쁘구나. 1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딸 조아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화창한 토요일이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CCTV 영상을 뒤지고 전단지를 붙이고 방송에도 나가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의 수색 작업도 한 달 만에 축소되었습니다.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미안해, 조아라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연은 강아지 아라를 무릎에 올리고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데려온 것도 딸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거실 벽면에는 딸 조아라의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첫 돌 사진부터 7살 생일 사진까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강아지 아라는 가끔 그 사진들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못 찾았네. 지연은 매일 인터넷에서 실종 아동 찾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국 곳곳의 CCTV 영상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희망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강아지 아라가 지연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듯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랐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지연이 묻자 강아지 아라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한번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7살 때 모습 그대로 미소 짓고 있는 조아라의 얼굴이었습니다. 17살이 되었겠구나.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강아지 아라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문을 바라보고 앉았어요. 알아야 아무도 안 와. 하지만 강아지 아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예감이 스쳤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딸 조아라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강아지 아라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지연은 강아지 아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침착하지 않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좀 다른 곳에 가볼까? 지연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아지 아라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던 탓이었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현관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알아야 뭐가 그렇게 불안해? 지연이 아라의 목덜미를 쓰다듬자 강아지는 그제야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떠오른 생각에 지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경주에 가볼까? 왜 하필 경주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강아지 아라도 경주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KTX를 타고 경주에 도착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지연은 강아지 아라를 안고 역을 나섰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알아야? 강아지 아라는 마치 길을 알고 있는 듯 특정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아라의 시선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30분쯤 걸어 경주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지연은 처음 와본 곳임에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젊은 여자아이가 작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산나물과 도토리 같은 것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17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검게 탄 얼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아지 아라가 갑자기 지연의 품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그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라야. 안 돼. 지연이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소녀의 품으로 뛰어들며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어요. 어머, 이 강아지가. 소녀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 발이 헛디디면서 그대로 넘어졌어요. 돗자리 위에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지연이 황급히 달려가 소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소녀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강아지 아라는 소녀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소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병원비 다 낼게요. 제 강아지가 그랬으니까.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요. 저 혼자 살아서 이런 상처는 익숙해요. 소녀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7살 아이가 혼자 산다니. 그래도 안 되겠어요. 병원에 가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소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강아지 아라도 소녀의 다른 쪽에서 마치 보호하듯 따라 걸었어요. 소녀가 흘린 나물들을 주워 담으며 지연은 문득 그 아이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늘지만 거친 손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연이 물었습니다. 조아라예요. 그 순간 지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조아라. 조아라라고 해요. 소녀가 다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강아지 아라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소녀 조아라가 강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도 아라예요? 신기하네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강아지 아라의 이상한 행동, 경주로 이끌린 자신의 직감, 그리고 조아라라는 이름. 혹시 지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감히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경주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지연은 계속해서 조아라를 관찰했습니다. 소녀의 얼굴 윤곽, 눈썹 모양, 심지어 작은 몸짓까지도 유심히 봤어요.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소독하고 밴드만 붙이면 됩니다. 의사가 조아라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바지를 걷어올리는 순간 지연의 숨이 멎었어요. 조아라의 왼쪽 종아리에 동전 크기의 연한 갈색 반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반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 사라진 딸 조아라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이 있었거든요. 이 반점.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아라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치료가 끝나자 지연은 조아라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여전히 소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병원비까지 내주시고. 조아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라가 그랬으니까. 지연이 강아지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그때 조아라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라. 이상해요. 뭐가요? 이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요. 7살쯤까지는 어디선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입양기관을 거쳐서 경주. 양부모님 댁에서 살게 됐어요. 7살 이전 기억은 정말 없어요?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조아라야 조아라야 하면서. 조아라의 말에 지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놀이공원에서 회전 목마를 타는 꿈도 자주 꿔요.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조아라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를 탔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아지 아라가 갑자기 일어나 조아라의 손을 하찼습니다. 조아라가 깜짝 놀라며 아라를 내려다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이 강아지를 보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아지 아라는 조아라의 손을 계속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의 손도 핥기 시작했어요. 아라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아요. 조아라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 영리해요. 사람 마음을 잘 알거든요. 지연이 대답하며 아라를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인데,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거든요. 7살 때였어요. 조아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도 조아라였고, 왼쪽 다리에 당신과 똑같은 반점이 있었어요. 설마, 조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조아라가 아닐까 해서. 지연의 말에 조아라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번갈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연이 답했습니다. 그럼 해봐요. 조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지연과 조아라는 함께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두 사람 곁에서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일주일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DNA 검사를 받은 후 지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경주에 있었어요. 조아라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아지 아라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현관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라야, 우리 조아라가 맞을까? 지연이 아라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지연의 얼굴을 핥으며 작게 짖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병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조아라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지연 아주머니. 저예요, 조아라. 아, 조아라. 어떻게 지내? 지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계속 그 강아지 아라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연 아주머니 생각도. 조아라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계속 내 생각을 하고 있어. 지연은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조아라도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이야.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아직 사흘 더 기다려야 해. 그런데 지연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조아라의 조심스러운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론이지, 조아라야.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아라는 혼자 사는 이야기를, 지연은 10년간 딸을 그리워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아지 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강아지 아라와 함께 다시 경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도 계속 조아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경주로 가고 있어. 너도 병원으로 와줄 수 있지? 네, 어머니. 저도 궁금해서 잠을 못 잤어요. 경주 중앙병원에 도착하자 조아라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강아지 아라는 조아라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조아라도 아라를 안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되네요. 조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슨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어. 지연이 조아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연과 조아라는 손을 꼭 잡고 앉았어요. 강아지 아라는 두 사람 발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99.99% 일치합니다. 모녀가 확실합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의사의 말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아라야. 우리 조아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조아라도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품에 안겼어요. 1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두 사람 주위를 돌며 신나게 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낸 일을 자랑하는 것 같았어요. 아라가 찾아준 거네요. 정말 신기한 강아지예요. 의사가 아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지연이 아라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조아라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지연의 말에 조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아지 아라도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강아지 아라 덕분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지연과 조아라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조아라가 지연의 팔을 붙들며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딸의 손길이 지연에게는 꿈만 같았어요. 나도 그래. 아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 지연이 강아지 아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데. 조아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히 서울로 가야지. 우리 집으로. 하지만 저는 학교도 안 다니고 시장에서 나물만 팔고 있어요. 어머니께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아라의 걱정에 지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부담이 될 리 없어. 10년간 기다려온 딸인데.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조아라가 살던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지연은 딸이 혼자 살아온 흔적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낡은 이불과 간단한 생필품들, 그리고 산에서 직접 캔 나물들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지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조아라가 어머니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강아지 아라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아라의 이불 위에 올라가 편안하게 누웠어요. 아라도 여기가 마음에 드나 보네. 조아라가 웃으며 아라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부터 짐 정리해서 서울로 가자. 고등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지연의 말에 조아라가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딸이라서. 무슨 말이야? 넌 내가 10년간 찾아 헤맨 소중한 딸이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흘 후 조아라는 간단한 짐만 챙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강남구 고층 아파트 35층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조아라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인가요? 그래, 우리 집이야.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조아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본 순간 조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사진들 모두 제 사진이네요. 10년 동안 매일 봤어. 너를 기다리면서. 강아지 아라는 집안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마치 가족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조아라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아요. 조아라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야. 그래서 익숙했나 보네요. 식사를 마친 후 세 가족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아지 아라는 지연과 조아라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라야, 고마워. 지연이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아라가 저를 알아봤을까요? 조아라가 궁금해했어요. 아마 사랑의 힘이 아닐까? 이 아이는 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지연의 말에 조아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조아라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강아지 아라도 마치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지연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딸이 잠들어 있고 발밑에서는 강아지 아라가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조아라는 근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고 지연은 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강아지 아라는 이제 두 사람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조아라를 학교까지 배웅하고 저녁에는 지연과 함께 딸을 기다렸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조아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기적이야. 아라가 만들어준 기적. 지연이 강아지 아라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10년간의 긴 이별이 끝났습니다. 강아지 아라 덕분에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새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